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뉴시대의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파닉스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가 끝난 후에 1단계 정규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정규 과정이라는 것은 종합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훈련. 1단계부터 1.5, 1.5에서 2단계, 2단계에서 2.5, 2.5단계에서 3.0,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단계까지가 거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스터 코스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5단계가 끝난 후 3.0단계는 필수 코스는 아닙니다. 그건 유학 코스라든지 토플 그 과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과정으로 속하고, 좀 더 영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 바로 3.0단계입니다. 예비 단계에서는 이제 파닉스를 배웁니다. 예, 파닉스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닉스의 원리와 그런 읽기 법을 배웁니다. 예, 어떤 단어의 뜻이라든지 회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글자를 읽을 줄 알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닉스입니다. 예, 저희 파닉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학원의 파닉스 같은 경우는 리딩도 나오고 뭐 그림도 나오고 뭐 거기다 쓰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리딩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배우질 않고요. 단어를 읽는 규칙과 읽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파닉스 과정이 거의 1년 과정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저희는 한 4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종합 훈련을 배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규 과정 1단계가 New Readers 중점으로 배우고 있는데, New Readers는 뉴시대에서 직접적으로 제작한 교재입니다. 첫 번째 딱 표지를 보면 이제 독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독해가 이제 읽기와 독해가 돼야지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원어민 발음으로 익혀서 잘 읽을 줄 알고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안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뽑아서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읽기가 되고 해석을 하고 단어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료를 모은 것이 됩니다. 자, 재료를 모았잖아요. 자, 단어라는 재료, 읽기라는 재료, 이런 재료를 모았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창작해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rk를 배웠습니다. 자, 걷다, 뭐 일하다라고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배우고 넘어가면 이걸 가지고 문장을 써봐라 했을 때 문장을 쓰질 못해요. 자, 나는 일한다. at the company, in the company, for you, 너를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일한다. 이런 구조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에서 일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한다. 나는 일하지 않는다. 나는 일하길 원한다. 나는 일했다. 나는 일하지 않았다. 너는 일했니? 너는 일 열심히 했니? 이렇게 계속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패턴 연습을 하는 건데,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만드는지를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어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게 일한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work, them, 난 그들을 일시킨다가 있어요. 일시킨다. 예. 이거를 우리는 이제 초동에서는 그렇게 일형식이니 삼형식이니 타동사니 자동사니 이렇게 배우진 않아요. 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초동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일시킨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for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난 그들과 함께 일을 한다. 나는 일한다. 그들과 함께 I work with them.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일시킨다. 그들을 일시킨다니까 함께는 쓰면 안 되지. 나는 그들을 일시킨다. 나는 너를 일시킨다. 나는 그들을 열심히 일시킨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단어를 아무리 암기해도 뭐 합니까? 예, 단어 시험 100점 맞아도 읽기 잘해서 해석을 잘 해도 문장을 만들거나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점이에요. 뉴시대에서는 이게 중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고 쓰게끔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게 초등 과정입니다. 이게 1단계와
2단계까지 갑니다. 1단계에서 1.5단계까지 거의 뭐 1년 과정 걸리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또 2단계까지 넘어갈 때도 이제 1년 과정이나 2년 과정 이렇게 걸려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계속 연습해서 그냥 툭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굳이 따지면 문법인데, 왜 문법식 교육이 잘못됐다, 어떻게 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나 문법식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법식 교육을 통해서, 문법 교육은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 문법을 통해서 자꾸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거 찍기 시험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찍기 시험, 그러니까 뭐 1번이 맞냐 2번이면 3번이 맞냐, 읽고서 이 가로에 들어간 낱말은 뭐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시험 공부 때문에 또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3년 그 수능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서 계속 이 연습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게 말하기와 영작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문법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자, 문법을 이해하는 수준이고요. 그 이해를 했으면 문제풀이로 또 이해를 아주 그냥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해 고정. 자, 이해 고정이에요. 이게 바로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가 아닙니다. 자, 이론이 실제가 되려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쓰기와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실제로 나와야 돼요. 말하기와 쓰기로 실제로 나와야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say를 배웠습니다. 말하다, tell을 배웠어요. 말하다, talk를 배웠어요. 대화하다. 자, 말하다를 배웠어요. 말하다, 대화하다 배웠어요. 단어를 외웠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딱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뒤에 어떤 구조들이 따라오느냐, 이게 캐치가 돼야 돼요. 문법에서 이런 걸 배워요. 그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계속 써보고 계속 말해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tell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이 나오죠. 거의. 자, 주어가 말을 하겠죠. 거의 여기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안 나오고 다른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말했는지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가 나와요. say 다음에 주어가 말을 하겠죠. 이 say 뒷구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뭘 말했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아니면 that 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대절이라고 말한다는, 이런 구조가 나와요. 터크는 그냥 사람이 나오거나 대절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to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아니면 대화를 하는 사람, 그 with 다음에 대화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 2, 3번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1, 2, 3번으로 이거를 만약에 깨달았으면 이걸 쓰기 연습이나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I said, 과거로 해봅시다. I said you're cute. 네가 귀엽다. 너 귀여워. 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I said you're cute yesterday. He said that he said that I was pretty. 자, 내가 예쁘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절을 사용해서 She told me 한 다음에 정보를 얘기합니다. 자, 원한다, 알다를 배웠어요. 그리고 1, 2, 3, 4번 찍기를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고요. 동명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목적어가 온다. 이런 거 배워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번 want 뒤에 나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투부정사이냐 동명사이냐 이런 걸 이제 배운단 말이죠. 교과서에 그런 거 나오니까. 자, 그거 맞았어요.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want 다음에 투부정사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 ing 못 수가 없구나. no 다음에 목적어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구나. 그냥 목적어도 올 수 있고 대절도 올 수 있구나. 대절도 올 수 있고 WH로 시작하는 절도 올 수 있구나. want 뒤에는 투부정사나 ing를 못 오고 투부정사는 목적어로 받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대절을 여기는 받지만, 삼형식으로는 받지만 여기 삼형식으로서 대절은 받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알았다 쳐보세요. 1, 2, 3, 4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말이 나오고 글이 나올 수 있게끔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같은 삼형식 타동사기 때문에 I know it.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it. 난 그것을 몰라. 나 그거 몰라. 그것을 몰라. 이렇게 나오죠. I know that you are ugly. 난 네가 못생겼다는 건 모르겠어. 난 네가 못생긴 건 모르겠어. 그 다음 WH who you are. 난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난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where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르겠어.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WH라든지 EC라든지 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문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영작을 통해서 말하기를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초등 과정에서 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트 뒤에는 물론 초등 과정에서는 이게 투부정사니 뭐 WH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I don't know it,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r name 이렇게 명사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거를 계속 연습합니다. 그럼 그게 익혀지잖아요? 그 명사가 익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확장해서 대절로 나가는 거예요. I don't know who you are. 대절로. I don't know, I don't know you danced yesterday. I don't know that you danced yesterday. 나 네가 어제 춤춘 거 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요거랑 비슷한 목적어를 이렇게 WH라든지 대절을 취하는 그 목적어 있는 붙는 그 동사들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동사들도 같이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게 익혀지면 그 동사들까지도 다 익혀지게 돼요. 이게 연결돼가지고. 원트도 마찬가지 대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상하네 이렇게 됩니다. 왜? 대절 쓰면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이제 습득이 되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 틀린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투부정사만 된다 알았으면 연습해야죠. I want to be a teacher. I want to do my homework. I want to swim. I want to dance. I want to eat the bread. 이런 식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초등 과정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 과정은 1단계 1.0 그 다음에 1.5 2.0까지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핵심은 바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자, 머리로 이런 거다를 알려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해한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한국식 영어가 이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계속 문제풀이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말과 연습으로 나가야 돼요. 말하기, 글쓰기로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해 수준은 초등 과정에서 이해 수준은 100%에서 거의 한 30%만 차지하면 돼요. 일단 30%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를 연습했다면 이 세 단어 가지고요 70% 그러니까 700개의 문장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것이 나오면 그 다음 단어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게 바로 2.0단계까지 중간까지입니다. 중간까지. 중학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중학생 과정. 중학생 과정은 2.0단계부터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중간부터. 여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중학과정은 뭐냐면은 약간 교육 방식이 달라요. 근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읽기는 당연히 잘해야 되죠. 단어도 알아야 되고. 자, 핵심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말하기와 글쓰기를 잘하게 하는 거. 일단 이 초등학생들은 30%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 패턴 연습을 합니다. 근데 중학생은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이걸 모두 통틀어서 뉴영통, 유치에서 직접 제작한 뉴영통 두 권으로 싹 마무리합니다. 싹. 여기 있는 거 배운 그런 영작 훈련과 그런 기술, 단어들, 모든 것들을 싹 뭉쳐서 그거를 아주 심화 과정으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형식 동사 따로, 2형식 따로, 3형식 따로, 4형식 따로, 5형식 따로 해서 뒷구조까지 대절, 무슨 절 해가지고 싹 다 마무리를 하고 요거는 문법입니다. 문법과 어법을 싹 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해할 때 막혔던 것들, 그 다음에 단어를 봤을 때 뒤에 어떤 구조가 쫙 나오는지, 그것까지. 그 다음에 독해하면서 막혔던 것들 풀리고, 단어 뒤에 어떤 구조들이 쫙 동사 위주로 나오는지를 모조리 배웁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 싹 다. 물론 시험도 잘 보겠죠. 그 다음에 문법도 확실하게 잡아서, 그 다음에 영작할 때 문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할 때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중학과정에서는 여기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싹 다 마무리를 누영통을 통해서 합니다. 누영통은 거의 뭐 한 1년, 1년 좀 넘게 과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영작을 잡고요. 영작의 핵심을 잡습니다. 핵심. 영작과 말하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하기는 회화가 아닙니다. 자, 회화가 아니라, 회화는 좀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용 영어 회화는. 말하기라는 것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영어를 말합니다. 토론 영어예요. 그 다음에 요 뉴영통을 통해서 어떠한 지문이 나오든 독해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해 가능. 어려운 문법이 나와도 독해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초등 때는 읽기부터 들어갑니다. 독해부터 들어가고요.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단어에서 단어를 확장하는 문법과 어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영작하기 훈련, 인터뷰 영어 말하기 훈련 이렇게 나가는 거고, 중등 과정은요, 독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뉴영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법과 문법을 배워서 영작 훈련과 토론 스킬을 배우는데, 정확한 문법과 어법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뒷구조를 파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쓰기까지 들어가고, 쓰기 들어가고 말하기 연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 지문이 나왔습니다. 독해 지문은 토론을 위한 독해 지문입니다. 찬반 토론 있죠. 교복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나눠주면 이 지문을 이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잘 읽고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에세이를 쓸 겁니다. 중등 과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에세이 쓰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발표를 합니다. 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반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스타 박사라는 우리 뉴시드 토론 카페가 있습니다. 자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긴 팀에게 이제 장학금도 줘요.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개인당.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요. 초등들은 그렇지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자, 결론은 말하기와 영작을 위한 그 포커스를 맞춘 교육인데, 그 교육이 바로 암기와 이해에서 멈춘 시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과 그 다음에 글 나오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초등부의 접근은 바로 독해에 들어가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은 먼저 이해를 잘 시켜주고 체계적으로 이해를 시켜줍니다. 체계적으로 딱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몸으로 습득하게끔 해주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뉴시드에서 여기서 배우지 않고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에 등원한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죠. 여기는 못 배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것은 뭐 일주일 코스나 이런 걸로 따로 봐줄 겁니다. 따로 봐주고 여기에 2.0단계 중학 코스에 들어가서 여기서 뉴영통을 핵심적으로 잘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통해서 교육을 잘 시켜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배운 학생들에 비하면은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학 과정에서의 또 추가된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영어 시험 기간에,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기간에 학교에서 2과와 3과를 배웠는데 이거를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만약에 이걸 본다. 근데 이거 잘 이해는 되지만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봐줄 겁니다. 중학교 2.0단계 초급반이나 또 중급반이 이렇게 있는데, 초급반에서 만약에 1학년과 2학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생이 섞여 있습니다. 1학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급 과정에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학생의 진도를 제가 파악을 해서 요거를 한번 쫙 훑어줄 겁니다. 물론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맨날 뭐 12시까지 남기고 뭐 자율학습을 시키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특히 이틀 정도만 해도 딱 정리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도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중학과정입니다. 중학 집중과정입니다. 자, 근데 말은 중학 집중과정인데 이게 정말 중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정말 실력이 되지 않는 고등학생들도 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 집중과정만 끝난다는 것은 2.0단계를 2.5단계까지 맞춘다는 얘기예요. 2.5단계는 이제 완료 코스입니다. 중학 집중과정을 맞춘다는 얘기는 말은 중학이지만 이제 고등과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단계가 끝이라고 보면 되고 3.0단계는 이제 유학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것입니다.